안녕하세요. 오라클에서 인더스트리 아키텍트 하고 있는 김순덕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위한 모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존에 많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하면서 다양한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전사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실제 그렇게 구축한 것을 사용을 하다 보면 한 1~2년 쓰다 보면 속도가 늦어요. 또는 데이터가 안 맞아요.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소스 시스템을 조금 변경했는데 이것도 적용해 주세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운영 인력은 너무 적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1~2년이 지나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 보이스 보이스베이스라는 데서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너무 옛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라클은 이런 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제공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자율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개발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BI 분석을 할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어널리틱 클라우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각화라든지 모바일 또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분석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ETL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 인테그레이터라는 그런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은 이제 엔드 투 엔드 분석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그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하고 자율 운영으로서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현업 사용자들이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가시성, 요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공을 하고,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기반하여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고 요런 부분들을 머신러닝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어떤 머신러닝 학습을 하고 다시 요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OAC에 적용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가시성을 얻을 수 있는 요런 형태의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를 전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제 ETL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그 분석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전통적으로는 이제 ETL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와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타겟 시스템으로다가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스 시스템에서 추출을 할 때 네트워크를 한번 타게 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변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변환한 것을 다시 적재하면서 다시 또 네트워크를 타게 되고,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유연하지도 않고 속도도 좀 느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라클 데이터 인테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ELT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스 시스템에서 한 번의 데이터를 적재를 가져와서 한 번만 네트워크를 타는 거죠. 적재를 하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변환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 네트워크를 한 번만 타게 되니까 속도가 당연히 이제 반 이상으로 줄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변환하고 그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이제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한 그런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이고요. 사용자들이 굉장히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코드 프리 형태로다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블렌딩하고 변환하고 뭐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ETL 작업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요 항목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뭐 표준의 잘못된 데이터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이제 뭐 공백 널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있는지, 요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시각화 형태로 해서 데이터 미리 보기 형태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ETL을 설계할 수 있는 요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ODI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상용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그 어댑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EBS, JDE, 그리고 뭐 ERP 클라우드, 요런 그 애플리케이션과의 그 프리빌트된 어댑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L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할 때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소스 시스템, EBS나 JD를 업그레이드한다라고 했을 때 ODI 어댑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ETL을 새로 개발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위험을 낮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자율 운영 자동차가 있듯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자율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율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DW를 위한 분석을 위한 최적화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들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이제 DBA가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DBA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 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 언제 접속이 몰릴 거고, 데이터의 성격은 어떻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데이터베이스 이름, 패스워드, CPU 개수, 스토리지 요것만 주면 자동으로 이제 금방 1, 2분 안에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는 거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에 맞게 계속 최적화된 그런 그 튜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만 주고 생성을 하면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튜닝을 해서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엑사데이터 그리고 기능 RAC 아키텍처 위에 그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이제 클라우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안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보안 사고의 한 85% 정도가 이미 보안 패치가 나온 다음에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이 그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그때그때 나온 모든 보안 패치를 다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머신러닝에 의해서 자율 운영된다라고 했을 때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든 패치에 대해서 바로바로 온라인 상태에서 패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85%의 그런 보안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율 운영되면서 자동적으로 뭐 백업을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패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복구나 요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요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어 오라클이 가용성 부분을 굉장히 그 99.995%의 가용성을 보장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99.995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30분 이내의 다운타임만을 허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그 30분 이내가 아니고 플랜드 다운타임 포함한, 예를 들어서 패치나 뭐 이런 시스템 작업을 때문에 필요한 그런 플랜드 다운타임을 포함해서 연 30분 이내에 그 다운타임만을 허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D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시스템 트래픽이 적을 때 이제 보통 평균 정도의 그 트래픽 정도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트래픽이 몰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쭉 확장이 됐다가 트래픽이 적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자동으로 축소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에 최적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ADW가 엑사데이터 기반, 엑사데이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엑사데이터라고 하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최적의 상태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끔 구동되고 있는 그런 구동될 수 있는 엑사데이터에서 이제 하드웨어에서 운영이 되는 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특히 이제 DW 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그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디스크에서 CPU 쪽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고 써내리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성능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안에 스토리지 서버가 작은 컴퓨터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들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읽어 가지고 서머리를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그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디스크로부터 읽어 가지고 CPU 메모리 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 메모리에서 이제 CPU로다가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서버가 있어서 쭉 많은 데이터를 읽어서 서머리를 하고 결과 데이터만 메모리로다가 올리는 그런 형태로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성능이 10배 이상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메모리 인메모리 캐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OLTP 같은 경우에 이제 로우 데이터 기반의 캐시도 를 제공을 하지만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칼럼 기반의 캐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칼럼 기반의 그런 서머리라든지 이런 분석을 위한 메모리 캐시를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능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암호화돼 가지고 저장이 되고 이제 네트워크상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도 물론 모두 다 암호화돼 가지고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그런 권고하는 알고리즘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그 민감 정보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전화번호, 카드 정보, 뭐 주소 뭐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지만 이 데이터를 조회해서 읽어올 때 자동으로 난독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뭐 XXX 표시를 한다라든지 뭐 주소 같은 경우에는 뒤에 번지 숫자 정보를 없앤다라든지 하는 형태로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그걸 처리를 해 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할 때도 더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A라는 프로그램 뭐 콜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적용을 했는데 웹사이트 프로그램에서는 적용이 안 됐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요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 를 준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관리되는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은 이제 온프로미스에서는 DBA가 일일이 다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야지 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스스로 관리하고 이제 저희는 모니터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다가 어떤 그 백업들이 자동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요거로다가 복구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몇 시, 언제 뭐 어느 시점까지 복구를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다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타임을 정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워킹 시간에만 켜 놨다가 뭐 그 밤 시간에는 꺼 놓는다라든지 요런 부분들도 이제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켜 있는 시간대에만 그 과금을 하게 되는 고런 형태로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CPU 그다음에 메모리, 스토리지 그리고 SQL문 요런 부분들을 다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SQL별로다가 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SQL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 부분입니다. 어널리틱 클라우드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업 사용자분들이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판매 금액, 그다음에 뭐 월 그리고 뭐 제품 제품 대분류 뭐 이렇게 그 3개를 칼럼을 선택을 하고 쭉 3개를 한꺼번에 끌어다 놓으면은 내가 선택한 그 칼럼 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각화 그 유형 그 그래프 유형을 자동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그런 그 시각화를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그 시각화 툴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오피스 문서로다가 제공하는 고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스마트 서치하는 부분입니다. 모바일이나 이제 그 포털 그 OAC 포털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 예를 들어서 매출 뭐 매출 금액 이렇게 하면은 매출 금액으로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석은 이제 고거에 대한 썸이겠죠. 고거 하나 갖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럼 자동으로 이제 매출 금액을 썸한 그런 그 시각화 리포트가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제가 추가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월이라고 검색하면은 월별 매출 금액 그리고 요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군 이렇게 검색하면은 월별 제품군별 매출 금액, 제품군별 매출 금액, 월별 매출 금액 요런 리포트들이 자동으로다가 그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서가 한 명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말만 하면은 자동으로 보여주는 요런 형태를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그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와중에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머신러닝에 기반한 그런 리포트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속성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군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제품군 설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클릭하면 그 제품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들과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리포트들을 자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군별 매출 그다음에 뭐 제품군과 뭐 어떤 부서 또는 지역과의 뭐 고객군과의 뭐 상관관계라든지 뭐 제품군별 뭐 월별 뭐 판매 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 제품군 내에서 이제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해 주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인제 이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고객군들 또는 어떤 지역 뭐 요런 데서 주로 판매가 많이 됐더라.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해 줘서 어떤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기존에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고런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제품군별 뭐 이상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그 자동으로다가 이제 리포트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띡띡띡 클릭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그 대시보드 생성하게 되면은 요런 대시보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그 인사이트들을 이제 알아서 제공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분석하다가 보면 저희가 이제 원클릭 분석, 고급 분석 요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간별 매출 분석 요런 부분들을 하다가 뭐 요 매출 추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 3 개월간 매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요 매출을 클러스터링한다라든지 요런 다양한 그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된 그런 분석들을 오른쪽 마우스 한 번 클릭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리포트 분석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뭐 우리 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사용자에게 또는 매니저에게 이렇게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떤 특정 리포트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다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우리 회사의 어떤 자산으로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부분들을 뭐 이런 그 저희 OAC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소셜 채널 뭐 링크드인, 슬랙과 같은 이런 소셜 채널 내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마케터나 뭐 이런 현업에 계신 분들이 뭐 아니면은 뭐 생산이나 영업이나 뭐 이런 다양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내가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내가 아니면 또는 내 PC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켓 셰어라든지 아니면은 고 산업의 뭐 마켓 그 예측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엑셀 파일이나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쉽게 가지고 와서 이런 데이터 간의 어떤 그 조합이죠. 블렌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변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그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부분을 이제 굉장히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머신러닝 자체를 내재를 하고 있고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있고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안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어떤 모델링을 하기 위한 리포지토리나 워크스페이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쉽게 그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utoML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들이 어떤 그 우리 비즈니스에 특화된 또는 나의 의도대로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모델을 관리를 하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그 모델에서 이제 그 모델링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세부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설명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런 부분들을 제플린 노트북에서 어떤 그 표준화된 그런 그 표준화된 툴로다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QL이라든지 파이썬, R 랭귀지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ADW에서 이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머신 그 알고리즘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학습을 하거나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소스로부터 이렇게 추출을 해 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어떤 IT에 요청해 가지고 그거를 추출을 해서 받은 다음에 그 머신러닝 그 소스 시스템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쪽으로 가지고 와서 다양하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 작업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 학습을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용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곳에 또는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인제 다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인제 ADW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한 30개 이상 정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링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 만들어진 것을 그냥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그냥 딱 들어봐도 '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없으니까 훨씬 더 간단하겠네.'라는 부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머신러닝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모델링을 하고 다시 전송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그 만들어진 모델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A라는 제품을 샀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오퍼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것을 그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만들어진 그 모델링을 그냥 쭉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의 데이터 속성도 바뀌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변함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하고 데이터 양이나 뭐 이런 그 유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게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도 똑같은 정확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고 모델도 역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스케줄링을 걸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자주 변하는 것들은 뭐 하루에 한 번 요런 부분들을 학습을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정확한 그런 그 머신러닝 모델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오토ML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내가 이런 데이터를 줄 테니까 요런 아웃풋을 내줘."라고 하면은 이제 오토ML이 자동으로 '아 요 데이터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하겠구나.'라는 것을 찾고요. 그 알고리즘을 찾은 다음에 '아 내가 요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뭐 어떤 그 항목들이 영향이 좀 더 많이 미치겠구나.' 뭐 그다음에 어떤 뭐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더 정확도를 높여야지. 뭐 요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알아서 그 찾아주는 그런 오토ML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캠페인을 하고 싶은데 요 캠페인에 반응을 보일지 안 보일지 반응을 뭐 그 오퍼를 수용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걸 하고 싶다.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비슷한 캠페인에 그 반응을 했던 그런 데이터만 주고 '아 나는 요거 몇 퍼센트 요거 그 반응을 했다 안 했다.' 요런 것 요런 타겟 정보만 주면은 요런 부분들을 머신러닝이 '아 여기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적합하고 어떤 항목들 속성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가장 정확도가 높게 하려면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자동으로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전문가들도 머신러닝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ML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주 간단하기는 하지만 파이썬 코드 기반의 오토ML을 제공을 하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드 기반의 오토ML도 제공을 하지만 인제 그 GUI 기반의 그런 오토ML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런 GUI 화면에서 뭐 오토ML 생성한 다음에 데이터, 나는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대로 하면은 이제 과거의 캠페인 이력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타겟 항목 예를 들어서 캠페인에 반응을 했다 안 했다 요런 타겟 항목을 제공을 하면 그 선택을 하면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이제 쭉 그 테스트를 하고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 그리고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들을 그 선택을 해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성된 모델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간 과정에 대해서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요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설명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오토ML로 만들어진 그 모델을 뭐 REST API라든지 요런 형태로다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쉽게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가져다 쓸 수 있는 고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렇게 오토ML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요거를
파이썬 코드로다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 줘. 그러니까 그 오토 제너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코드 제너레이션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AutoML로다가 일단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쪼끔 더 이제 그런 그 머신러닝의 전문가분이라면 그런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코드를 쪼금 모디파이 해 가지고 어떤 훨씬 더 본인의 의도한 대로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그 모델을 만든다라든지 할 때도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대부분 이제 IT 사용자나 이제 머신러닝 이제 전문가 쪽에서 그 머신러닝을 사용을 그 구현을 모델링을 했다라고 보면은 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업 사용자, 머신러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도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이면은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을 할 수 있는 고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이 이제 캠페인에 반응을 했다 안 했다 이거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바이너리 학습, yes, no니까 바이너리 학습이겠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 고객이 골드인지 실버인지 플래티넘인지를 구분하고 그런 그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다중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앞으로 3 개월의 매출을 예측하고 싶다. 그건 시계열이 되겠고 이런 형태로다가 이 아이콘만으로도 '아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예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디폴트 값이나 아니면 쪼끔 파라미터를 수정해 가면서 그런 그 머신러닝 그 학습을 돌리다 보면은 현업 사용자들도 굉장히 쉽게 그런 그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제플린 노트북에서 파이썬이나 R 형태의 그런 그 그 모델링 할 수 있는 툴을 제플린 노트북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안에서 이제 파이썬이나 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하고 또 저장하고 가지고 오고 하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요 안에서 사실은 이제 다양한 샘플들을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소시에이션 룰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런 그 알고리즘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고 어떤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 과정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샘플 코드들이 나옵니다. 요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모디파이 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우리 비즈니스에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업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그 모델 알고리즘보다는 인제 IT나 전문가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훨씬 더 쪼끔 더 많은 그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쪼끔 더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IT 쪽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요런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현업 사용자가 다시 바로 GUI 화면에서 선택해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요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캠페인에 반응할 확률이 높은 고객 또는 장바구니 연관성 분석이라든지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 그다음에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 가치 기반에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골드, 실버, 플래티넘으로 자동으로다가 세그멘테이션을 해 준다라든지 요런 다양한 부분들을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마케팅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서 어떤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쪽에 인제 있는 생산성 쪽의 데이터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제품군별로다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속성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은 투입 인력이라든지 설비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생산량이나 품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예측을 한다라든지 요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설비가 고장 나는데 이제 요인이 되는 그런 주요 속성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이런 환경 변화가 돼 있는데 아니면은 설비에서 요런 센서 데이터
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고장이 날지를 미리 예측을 한다라든지 요런 형태로다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산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녹여져서 어떤 생산의 그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비즈니스에서 머신러닝을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례만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 인센시티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오라클 EBS를 이용을 해서 고객한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 안에 EBS를 설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요거를 클라우드로다가 옮겨가면서 OCI로다가 이제 EBS로 옮겨가면서 거기에서 EBS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BIE 부분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이제 어널리틱 클라우드로다가 이관을 한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효과를 보면은요. 이제 아무래도 많은 고객분들이 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녁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을 실행을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런 일이 있을 텐데 200개 이상의 보고서를 실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몇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AW로다가 옮긴 다음에 단 몇 초 만에 200개 이상의 보고서가 바로 실행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요에 따라서 자동으로다가 이제 시스템이 CPU가 확장이 된다라든지 축소가 된다라든지 그렇게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인프라 비용이 한 30% 정도 절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시간이 대부분 이제 오토노머스 자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80%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고객이 생겼을 때 또는 이제 고객분들이 우리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 다시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런 배포 시간이 90% 이상 단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디다스에서 이제 골프 관련된 브랜드가 매각이 되면서 이제 분사를 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비즈니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ADW를 통한 모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EBS 고객이고요. 이런 ERP나 아니면은 이제 포스를 통한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요렇게 ADW로다가 구축을 했을 때 리포트의 성능이 40배 이상 향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한 40% 정도 절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운영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다가 운영되고 튜닝이 되고 하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운영이나 관리에 들었던 비용들을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혁신 쪽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의류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에 따라서 이제 트래픽이 많이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쉽게 확장하고 축소함으로써 이제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굉장히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 데이터를 쭉 분석하고 예측을 하면서 판매 전략을 신속하게 빨리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 다각화를 위한 그런 기회를 빨리 포착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럼 오라클 그런 모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오라클 ADW나 OAC를 사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이제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민첩성, 가시성 확보를 통한 이제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운영을 훨씬 더 간소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동화하고 간소화하고 뭐 이렇게 됨으로써 IT 사람들이
시스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데이터의 가시성을 보고서 비즈니스의 어떤 혁신 이런 쪽으로다가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사데이터 기반 하에 지속적인 튜닝을 하기 때문에 DW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속 사용하면서도 그 지속적으로 한 1년, 2년, 3년, 4년 쭉 지나면서도 지속적으로 빠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스템의 가용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30분 미만의 플랜드 다운타임만을 허용을 하는 그런 높은 가용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